안녕하세요. 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최근 판례입니다. 2월 5일자인가요? 1월 말인가 2월 초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주장해서 아니면 투쟁해서 노조의 운영비를 받았다. 회사로부터 이제 지급받는다. 이런 것도 부당노동행위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로 이렇게 제 메일로 이렇게 메일이 와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 중앙경제의 그 이슈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틀 전에 받았던 내용이에요. 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요. 보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를 하고 있죠. 이 목적은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는 것을 금지해서 그걸 통해서 근로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운영비의 원조를 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노조의 투쟁으로 얻어낸 경우는 어떨까? 이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2월 5일에 나왔습니다. 자, 사건의 사실관계 보면, 자, 대법원은요, 이게 어떤 노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꽤 많은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노조 같아요. 한 곳은 아닌 것 같고, 전국 땡땡땡땡 노조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던 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 노조는 1992년에 처음 단협을 체결할 때부터 사측한테 사무보조비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47개 업체하고 단협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업장에 그 단협을 맺는, 아마 무슨 연합노조는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노조일까? 아무튼 거기서 조합원 수에 따라서 업체당 매달 8만원에서 15만원을 이렇게 받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1년에 6,400만원, 그리고 노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17%. 그러니까 6,400이 11%니까 1년 예산이 뭐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10%가 넘는 그 비용이 조합비와 함께 사무실 직원의 월급 등으로 이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 포항지청에서 2012년 2월에 이 사무보조비를 지급하는 게 부당노동행위다 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는 이 시정명령을 취소해라, 이런 소송을 이제 제기한 거죠. 사실 부당노동행위는 이제 사측을 이제 압박하는 거죠. 사측이 잘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의 이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노조에 대해서 자금 원조를 해주는 게 그 노조의 자주성을 이렇게 저해시킬 위험이 없는데도 그게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냐. 저해할 위험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자,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서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원조가 노조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하면 그거는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운영비 원조와 노조의 자주성 침해 문제. 대법원은요, 자,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 그리고 전임자의 급여 지원, 이걸 다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자, 첫 번째, 전임자 급여 지원하는 경우에요,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한테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져야 할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급했다 라고 하면 부당노동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도 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져야 할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인 거죠. 이 원조가 노조가 요구하거나 투쟁으로 얻어진 경우에 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그 개별적인 사정을 별도로 감안하지는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주기적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의 원조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부당행위다. 비록 그 원조가 노조가 스스로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해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런 것도 다 부당노동행위다 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행정해석도 같은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그 지르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부에서 회시를 해주잖아요. 거기서도 사용자가 노조 운영지원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다. 그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대표가 뭐 합의서에 서로 사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있든 없든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그런 행정해석을 이제 확정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이렇게 합의해서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지원이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면서 그 노조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거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이제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푼 두 푼 이렇게 받다 보면 나중에 이제 노조가 힘이 약해졌을 때는 이걸 가지고 회사가 이걸 이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조를 길들이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아닐까. 뭐 재정적으로 뭐 조금은 더 어렵더라도 그 노조 스스로의 재정을 가지고 아껴 쓰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는 데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노조한테 좋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노조에 도움을 주려면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냥 사회통념상 그 노조법 81조 4호 이 부당노동 행위에 단서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단서가 독립시되는 성질의 것은 부당노동 행위를 안 보는데 그게 하나가 그 24조세 사항에 따른 활동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그 다음에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그 다음에 노조의 유지와 관리 업무. 이게 이제 그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서 그 근로시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그런 내용. 두 번째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그러니까 후생으로 쓰일 수 있는 자금이나 경제상의 어떤 불행이나 그 재해 방지를 위해서 기금을 기부하는 거, 뭐 이런 건 된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뭐 이런 정도를 이제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 그 내용 보면, 그 노동부 보면 2001년에 그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종합원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후생 차원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했다. 이거는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아까 이 두 번째 예외 있잖아요. 근로자의 후생자금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대법원이 이거 아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노조 사무실의 전기료를 회사가 부담을 했어요. 아니다. 회사가 부담을 했어요. 해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더 이상 못 해주겠나 어쨌나 이제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단체협약에서 사무실 제공이라고 명시한 건
사무실을 제공하는 거지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종전까지 전기료를 납부해 온 건 회사가 호의를 베푼 거다. 그 의무는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법원과 행정해석의 취지를 고려해서 노조의 그 정기적인 지원을 할 때는 가급적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괜히 잘해줘야지라고 했다가 부당노동 행위로 이렇게 그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회사가 기존에 이제 지원해주던 거를 더 이상 못 해주겠다라고 핑계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좀 받아내면서 좀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판례 때문에 회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좀 열리지 않았나. 그래서 기존에 좀 지원해주던 것들을 많이 좀 이 핑계로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좀 하고요. 자, 어쨌든 회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주로 이제 이 예외 조항, 요 사항들에 대한 그 지원 위주로 하는 것이, 지원 위주라기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